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제목에 이렇게 써놓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납입한 원금, 그 다음에 보험금도 추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아까운 거는요. 낸 돈, 내 돈, 원금 아까운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을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해 보셨는데요. 3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하면 암 걸려서 보험금을 갖지만 매달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내가 가입을 해서 매달 10만 원씩 돈을 내면 보험금을 받지만 내가 낸 돈 10만 원은 못 받는 게 우리나라 이런 보험의 여태까지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 말씀으로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낸 돈 원금을 몽땅 100% 다 하고 게다가 보험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후에 쓰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으라고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내 자식들 좀 더 좋으라고 그렇게 모으는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효율적으로 자식들에게 내 재산,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다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사람만 가입하느냐? 전혀 아니지요. 유병자도 상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만 돼도요. 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비롯해서 유병자들 너무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들도 상속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금에다가 사망보험금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 부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25%를 확정적으로 예정이율로 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금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나라가 6, 70년대처럼 막 올림픽하고 이럴 때처럼 급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안정됐죠? 그러면 금리가 옛날처럼 10%, 20% 이런 금리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20년이 지났을 때 저 2.25%가 또다시 추억 속에 갖지 못할 이런 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꼭 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신보험이 보통은요. 60세, 65세, 보통 50대 후반 이러면은 이제 가입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원금이 작고 이자가 이만큼인 누구나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로또 사서 몇 억 당첨되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가 조금이고요. 원금을 훨씬 많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금이 작고 이자가 훨씬 많은 이런 거를 택하고 싶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벌어서 내 자식을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내야 되기는 하는데 왠지 좀 안 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저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율, 세금 내는 걸로는 가장 비싼 게 우리나라에서는 50%에 해당하는 상속세입니다. 이거는 증여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에 따라서 1억 원 이하면은 10%니까 뭐 이런저런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5억으로 올라오면 20%, 그 다음에 30%, 40%, 급기야는 50%까지 가는데 요즘 집값이 천차만별이긴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자녀를 한 분씩밖에 안 낳아서 남편 쪽에서도 집을 물려받고 와이프 쪽에서도 집을 물려받아서 두 부부가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이 집 이외에 만약에 금융재산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주는 전체 자산이
5억 미만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혹은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50대, 60대 되신 분들 만나 뵈면 내가 젊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느라고 무슨 자식이야. 나나 그냥 살고 내 노후만 걱정하면 돼. 이렇게 50대 후반 60대가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우 나도 뭐라도 남겨줄 걸 이 생각이 반반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재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어떤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이게 10년, 20년 내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거 흔적도 없어지죠. 그런데 돈이 모이면 그 원금 2,400만 원이 고스란히 100%에다가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을 더해서 준다고 하면 이거는 백발백중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로 많이 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본다면은요 30억 정도 집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상속을 하시게 되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10억 4천만 원 여러 가지 공제를 다 제하고 납입하시게 되는 게 한 10억 원 정도 한 30%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는데 우리 아들이 아파트를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몇 억 이상을 돈을 내고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매 처분하게 되면 내가 원래 이렇게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거를 제대로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세율이 저도 불만은 있지만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데 없앨 수도 없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적금 가입하면 뭘 막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시든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던 보험을 가입하던 주민번호로 내 실명제가 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부의 무상 이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상속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상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세금을 걷는 거예요. 원래 상속인이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녀가 받도록 보통은 상속인이나 자녀 형태로 하는데 그나마라도 다행인데요. 잘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자녀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낸 돈이 아닌 거를 자녀가 받게 되면 이거는 이러면 안 돼. 부의 무상 이전은 안 돼.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땐 어떤 계약 구조를 만드셔야 되냐면 자녀가 돈을 내고 보장을 받는 것은 부모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이 보험의 혜택을 보는 보험금 받는 사람이 자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세금을 안 낸다 하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보험을 들었을 때 자녀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보장을 받고 다시 자녀 통장으로 돈을 받게 이렇게 계약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고 보니까 보험금을 받으면 뭐예요? 그중에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반드시 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얼마 전에 보험 가입한 게 이 형태로 남아있다면 계약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계약 변경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저는 속히 바꾸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아주 간단한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험료를 딱 1회밖에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20년을 다 내고도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사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건데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도 1회 보험료 낸 원금 더하기 사망보험금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냈으면 5년치 낸 돈하고 사망보험금을 같이 받게 되겠죠.
근데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다 내면 다 낸 돈에다가 더하기 사망보험금을 같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내시던 보험료를 다 내시던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납입한 원금 100%에다가 보험금을 500만 원을 가입하셨든지 1000만 원을 가입하셨든지 1억을 가입하셨든지 어쨌든 내가 낸 돈과 보험금을 두 개 다 합해서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이든지 간에 내가 낸 돈과 보험금 다 같이 받는다.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돈을 다 내고 보니까 자식한테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원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빼고 그러면 원금만 보장받아서 그냥 내가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큰 돈은 우리가 못 물려줘도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이렇게 상속을 생각을 하셨다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다음으로는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을 돈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제가 60대 어르신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좀 고령이신 70대 어르신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성분으로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망이 혹시 그런 일이 상속이 발생했다. 사모님한테는 상속 공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한테서 자식으로 내려올 때는 아까 기억하신 것처럼 10%에서 50%까지 굉장히 고세율을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분들께서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72세 여자 어르신을 예를 들어서 1억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데 15년을 낼 수도 있고 10년을 낼 수도 있고 혹은 20년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뭐가 구상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요. 한 달에 15년 동안 돈을 낸다고 하면은 1억을 보장받는데 175만 원인데 175만 원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얘는 월 보험료가 17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72세 어른이신데 딸이 두 분이 있다 그러면 딸 두 사람이 한 달에 8만 원씩 내면 1000만 원짜리 사망보험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게다가 8만 원씩 납입한 원금은 100%다 보장을 받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더메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도 되고요. 2000만 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게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르신이 재산이 좀 있으신 경우 자녀분이 네 분이다 그러면 뭐 월보험료를 40만 원짜리를 뭐 4명 몫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50만 원짜리를 3명, 세 자녀가 뭐 3분이나 4분이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기억하시죠? 납입한 원금 100%와 보험금을 같이 받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대로 납입하는 게 제가 가만히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보험료가 비싸도 걱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원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총 낸 게 3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1억을 추가로 해서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은 4억 1,600만 원을 세금 하나도 없이 상속세 내지 않고 그리고 원금을 모두 다 사망보험금을 더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회사에서 저는 벤치마킹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상속세 하나도 내지 않고 원금과 보험금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매월 납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좀 줄어들겠죠. 길게 내니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140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000만 원짜리 보험을 사시면 월 보험료가 14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둘일 경우에 7만 원씩만 납입하면 1000만 원짜리 보험이 되니까 상조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원금을 다 받고 보험금도 받으니까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단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을 예를 들면 140만 원이니까 자녀가 2분이나 3명이면 그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해주시면 상속세 당연히 한 푼도 안 내면서 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으시는 건데요. 최고로 3억 3,600만 원 가량 납입을 하시고 받는 거는 거기에다가 더하기 1억을 더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납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400만 원 납입했을 때 혹시 사망하시게 되면 더하기 1억. 그래서 1억 8,400만 원. 내가 1억 6천만 원 냈을 때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도 더하기 1억. 다 내고 났을 때도 더하기 1억. 이렇게 해서 실제로 60대 이렇게 되신 그 어르신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해주시면 원금까지 다 받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약간 능력이 있으셔서 당신이 다 못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자녀 명의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시는 거를 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15년하고 20년 내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병력 있는 거 안 물어봐요. 1억까지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한 10억, 100억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병력이 있어도 무조건 오케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내 이런 것만 있으면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2.25%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75세까지는 누구나 다 편안하게 500만 원짜리부터 1억까지 10만 원짜리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계약을 하시던지 간에 원금과 보험금, 그 다음에 상속세 하나도 없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보험을 제가 공부를 해봤고요. 어쨌든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는 이유는 내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다 못 쓰게 되게 되면 이 재산이 제 자녀들에게 다 가기를 원하는 바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 세금을 좀 안 내도 되는데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물려드리게 되면 세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셔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